퇴직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까? 뭘 배우고 시작해야 할까? 직장 생활을 마친 후 우리는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만회하려는 의욕이 넘칩니다.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자연스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자격증 공부, 새로운 취미, 외국어 학습 등은 한편으로는 가슴을 뛰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반드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더 큰 자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더 이상 어떤 자격을 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의 질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스킬을 익히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그동안 못했던 것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직장에서 보냈던 시간은 대단히 값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자기 개발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31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해서 매일 똑같은 일정을 반복했던 우리가 갑자기 퇴직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철 씨는 30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고 나서 배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그는 요즘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공원 산책을 합니다. 그저 산책이기 때문에 목표가 없습니다. 그저 발걸음을 옮길 뿐이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우지 않겠다는 게 무의미하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퇴직 후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배움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이해. 우리는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매일 무언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회사의 요구에 맞춰 일하고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는가 보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숙희 씨는 55세의 퇴직 후 무언가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내내 새로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 공부, 두 번째로 그림 그리기, 세 번째로 요리 강습까지 듣고 심지어 지금은 스카이 다이빙까지 배우려고 합니다. 그녀는 분명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기준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로 인해 매번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녀는 결국 배움보다 더 중요한 것짝이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해는 더 이상 자격증이나 취미가 아닌 삶의 핵심을 찾는 일입니다. 정숙희 씨는 지금 배우는 것 대신 하루하루의 여유로운 삶을 즐기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요구에 맞춰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배우는 것보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행복. 퇴직 후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이 다 끝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어떤 목표도 자유와 행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김태수 씨는 60세의 퇴직 후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퇴직 후에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행을 다니며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소소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김태수 씨에게 필요한 것은 배움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 아무것도 배우지 않더라도 그 삶을 온전히 즐기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배우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퇴직 후 삶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결론. 퇴직 후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회사와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왔고 배워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스킬이나 자격증이 아닙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 원하는 것을 찾고 자유롭게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그냥 즐기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진정한 배움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실용적인 조언과 구체적인 사례. 퇴직 후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편안하게 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오래도록 가졌던 배워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고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데 사실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인식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심리학적, 사회적 연구를 바탕으로 퇴직 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 이론들이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독자들이 실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 퇴직 후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 퇴직 후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사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일과의 연관성, 직장에서 요구하는 성과 등을 중심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이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팁? 자기 탐색의 시간 확보하기. 퇴직 후에는 매일 일정 시간을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이라도 명상, 일기쓰기 또는 조용한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할까? 심리 상담이나 코칭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퇴직 후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므로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이병철 씨는 60세의 퇴직 후 늘 바쁘게 살아온 자신에게 처음으로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퇴직 후 몇 달간은 일기와 명상, 가벼운 운동을 하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고 점차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살았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자원봉사와 여행을 통해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2. 배움이란 무엇인가? 퇴직 후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우리가 예전처럼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깊이 있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퇴직 후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퇴직자들 중 배움을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격증을 쫓는 형태의 배움이 많았다면 요즘은 라이프 스킬이나 감성적 지혜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배움은 책상에 앉아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체험하고 교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팁? 배움의 정의 재설정하기.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직업적인 배움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다양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인간관계의 기술,
감정 조절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직업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체험을 통한 배움, 독서, 문화활동,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박정희 씨는 58세에 퇴직 후 배움을 단지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성취감보다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그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술이라고 깨닫고 심리학 책을 읽거나 요가 수련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과거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3. 퇴직 후에도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취미와 여가를 통한 재충전. 퇴직 후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배움만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취미와 여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취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인 재충전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체적인 팁? 취미 찾기. 퇴직 후에는 자신이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배우기, 원예 활동 등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하기. 퇴직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 모임에 가입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세요. 실제 사례. 최정민 씨는 60세에 퇴직 후 여가 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취미로 시작한 사진 촬영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삶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취미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사진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취미는 그에게 배우지 않아도 되는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4. 주의사항. 배우지 않기의 올바른 태도. 배우지 않기라고 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자기 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움을 삶의 목적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 배워야만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팁?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않기. 퇴직 후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작고 실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배우지 않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중요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때로 빈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무기력하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배워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리듬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삶은 언제나 배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